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통달 미적분2 오비스통 대표감사 김영찬이고요. 지금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미적분2만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지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항상 왼쪽에 책, 오른쪽에 연습장,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수업 시간엔 필기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현장에서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네,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진도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지? 개념 통달이라는 과정 자체를 수업을 들어갈 때는 이해가 체온이 체온?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면 원래 NG야. 동영상 촬영 중인데 아니야. 요 앞으로. 넌 특별히 늦게 왔으니까 여기 앉아. 네, 앉아.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할래? 아니야? 자, 계속 해볼게.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야 돼. 단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 내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가면 손을 살짝 들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책 거기 가운데 있어. 가운데.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자. 그 개념 통달 교재 자체를 선생님이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의 특징은 박스에 개념을 우리가 직접 적어 넣는다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구성하거나 포인트를 구성할 때 선생님의 교재 제작 의도는 각 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어. 각 포인트별로 이러한 개념이 있고 이러한 개념들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기본 예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거고 이 개념과 이 기본 예제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얘가 실제로 출제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학의 입장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해했고 모든 공식을 다 증명했는가가 중요할지 모르나,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개념과 이 기본 예제들이 우리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그럼 이 출제 패턴은 내신의 출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모의고사 수능형의 출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은 항상 개념, 기본 예제, 내신에 출제되는 포인트를 지나 모의 수능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나는 개념은 잘 아는데 문제를 못 풀면 어차피 꽝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따가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포인트가 끝나면 그 포인트의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가 교재 제작 의도야. 알겠죠?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1은 인문계랑 자연계가 공통으로 배우는 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과들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이 뭔지 알지? 그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보다 어려우냐? 어렵지. 근데 뭐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문제 난이도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꽤 많이 나와서 어려워. 근데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단지 2권을 더 배울 뿐이야. 그러니까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많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문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게 맞아. 근데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과 개념이라고 해서 이해 못하는 게 있는 건 절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필기도구 다 내려놓으시고 설명만 듣습니다. 1번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할게요. 지수 배웠지?
함수 배웠지? 배울 게 없어. 그치? 내용상으로는 배울 게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과 버전에 있는 거거든. 자, 이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랑 꼭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 뭐라고요?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 점, 즉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배우다 보면 그래프의 본질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에다가 좌표를 기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좌표 평면에 옮기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좌표를 기입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좌표를 내가 몰라. 그러면 필요한 좌표를 설정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수학에서 전체적으로 배우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려진 그래프에 좌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좌표를 써야 되는데 모를 때는 설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요 세 개의 테크닉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요 기준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어. 도형의 이동. 배웠죠? 도형의 이동을 배웠는데 알고 있어야 지수함수를 할 수 있거든? 도형의 이동엔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 이동이 있고 뭐가 있어? 대칭 이동이 있다.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다. 그죠? 자, 복습한다 생각해 봐봐. 평행 이동은 뭘 말하냐면 이런 거 말하는 거지. X축의 방향으로 뭐 A만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고, 이런 걸 얘기해. 배웠던 거 기억 한번 떠올려 봐. X, Y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면 어떻게 돼? 대답해. 어떻게 돼? X 플러스 A가 되고 Y 플러스 B가 되겠지. 당연히 A만큼 B만큼 갔으니까. 그죠?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B는 F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거 배웠지? 이거 배울 때 안 이상했어? 지금 봐도 이상하지? 지금 봐도 이상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X 마이너스 A라고 막 대답을 했겠지. 뭔가 이상하지? 그죠?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돼. 분명히 더 했거든? 얘는 뺀다? 이건 점의 이동이라 그래서 점일 땐 더하고 도형일 땐 빼. 왜 그럴까? 민호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거 왜 빼는 거지, 왜? 이걸 왜 빼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봐. 선생님 얘기했죠? 이과생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해줄 거야. 수학 개념은 있잖아. 어떠한 개념이나 공식이 나오는 거를 모두 증명하고 그 과정을 모조리 다 이해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쪽이 있어. 그지?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중요할지 모르나 입시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 경계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를 구분하는 경계의 기준은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수능 문제가 증명이나 이해 쪽으로 나오면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수능 문제가 활용 쪽으로 나오면 활용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수능 문제는요, 수학 개념 중에 증명과 이해가 반드시 돼야만 되는 문제도 있고 활용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도 있어. 그럼 우린 개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증명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은 분류해서 반드시 다 정리를 하고, 활용이 더 중요한 건 그냥 증명, 그렇다고 활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증명 하나도 안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걸 보고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지만 저걸 계속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그 증명하는 이해 그 과정도 다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얘가 그런 개념이에요. 얘가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왜 더하고 여기서 왜 빼지는지는 수능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미 배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동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라고 하면 수능까지 가면 그냥 망한 거야. 수능에 이게 나오니까. 알겠죠? 오케이? 어떻게 공부하냐의 기준은 다 뭐라고? 수능 문제라고. 수능 문제. 설명해 준다.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상식적으로 A만큼 갔는데 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애들이 분명히 저걸 이해를 못 할 건데 왜 설명을 안 할까? 그죠? 좌표평면이 있어. 여기에 그래프 하나를 내가 그릴 거야.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fx야.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fx야. 그래프의 이름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자취라 그래. 자취. 자취가 뭐야? 자취? 자취는 뭐냐면 x와 그 그래프의 x와 y의 관계야. 그래프의 이름이라고도 해. y는 2x. 이것도 x랑 y의 관계지. 어떤 관계? x에다 2배를 하면 y가 되는 관계. 이게 그래프의 이름이고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왜? x가 한 칸 갈 때 y는 2칸 가고 또 x가 한 칸 가면 y는 2칸 가는 그런 관계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문제에서. 그죠? 그 그래프의 관계가 그래프를 나타내 준다고 이름이. 그걸 자취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이동시킵니다. 잘 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 그래프 위에 이미 한 점을 내가 잡았어. 이 점이 x, y라고 하자.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y는 fx 관계. 그죠? 다시. 얘네 무슨 관계라고? y는 fx 관계라고. 얘네를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잘 봐. x축의 방향으로 내가 a만큼을 가고요. y축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갈게. b만큼을 갔다고 하자.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갔다고 하자. 그럼 이 점이 여기가 됐겠지? 저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걸? 그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식?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이미의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얘를 내가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새로운 좌표. 이 그래프의 이름은 아마 얘네 둘의 관계일걸?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 무슨 관계야? 저희 아무 관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 아닌데요? 그래서 자꾸 발뺌을 해. 얘네를 불러. 그리고 막 고문을 해. 막 물을 먹이고 잠을 안 재우고 막 때리고 손톱 밑에다가 막 바늘을 꼽고 막 그러면 얘네가 그 고문을 당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사실은 우리는 진짜 아무 관계 아니고 얘네는 무슨 관계입니다 라고 불어. 이 스토리를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얘를 불렀어. 야 XY 니네 와봐. 저희요? 쫄았어. 얘네가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얘네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지. 보자마자 내가 니네 무슨 관계야? 저희는요 무슨 관계냐면 얘가 바로 부른 거야. 저희 X하고 Y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Y는 FX라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 그럼 넌 뭔데? 저요. 얘도 얘기해야 되잖아. 저는 원래 뭐냐면 X에서 A만큼 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제가. 얘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야, 너 Y 프라임. 넌 뭐야, 너?
아, 저는 Y에서 B만큼 가네예요. 그리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지. 야, 니네 무슨 관계야? 저희는 진짜 아무 관계 아니에요. 너네 무슨 관계인데? 저희는 Y는 fx 관계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야. 야, 너 뭐라고 너? X 너 뭐라고? 아, 저는 사실 X 프라임에서 A만큼 덜 가네죠. 맞지?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다시. 너는? 아, 저는 이렇게 되네죠. 그지? 너네 무슨 관계니? 아, 저희는요, Y는 fx 관계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니네 둘은 같은 거잖아. 얘하고 얘도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관계나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 같은 거겠네? 그럼 니네 무슨 관계니? 그럼 니네는? 아, 저희는요,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는 관계입니다. 이래서 그래프의 이름이 뺀 것처럼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이동했는데 뺄 수가 있겠어? 이동한 만큼 더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는데 얘네 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새끼들을 족지으려고 보니까 얘를 절로 넘겨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야.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 나와? 기하와 벡터에 가서 나와. 알겠어? 미적투 배우고 확통 배우고 나면 기하와 벡터 있지? 그 기하와 벡터에 가서 나와.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가면 그때 가서 또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이 개념은 그때까지 쓰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개념은 이 개념은 지금 암기하면 공식만 알면 돼. 특히 공식만 알면 되는 거 뭐 있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어떻게 되지?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에서 집어넣는 거 있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모르지? 근데 상관이 없어. 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안 나와, 시험에. 그냥 저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이동될 때 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명과 이해가 필요한 개념과 증명과 이해가 필요 없고 암기를 해야 되는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한다. 알겠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한 번 설명해 줄게. 자, 어쨌든 평행이동에서 도형의 이동은 값만큼 빼는 것처럼 보인다야. 보인다. 뺀다가 아니고 뺀 것처럼 보인다야. 자, 또 하나.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대칭이동은 좀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x, y라는 점이 있어. 도형도 똑같아. 대칭이동은. 너희들이 불러봐. x축의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의 대칭이동하면 뭐에 부호반대? y에 부호반대. 우리 유치하니까 점으로 하지 말고 도형으로 할까? y는 fx가 있다고 하고, 자, x축 대칭 불러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y는 fx라고 해주면 참 좋지만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똑같은 거야.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니까? 여기서 온 거니까.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 잘 안 보여. 그럼 니네가 선생님이 막 잘 보이게 해주겠어? 잘 안 보이게 해주겠어? 당연히 잘 안 보이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y축 대칭은 그럼 어떻게 생겼다? y는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겠지? 다음 원점 0,0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지. y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보일 거니까. 맞죠? 자, y는 x의 대칭.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하면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가 된다.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지?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y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치?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 중에서 유독 y는 x의 대칭인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역함수라고 부른다. 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요. 우리 아직 지수함수 안 들어갔어. 지수함수를 들어가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보인다?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할 지수함수 그래프들이 지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의 좌표를 기입하고 모르는 좌표를 설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 두 번째,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박스에다가 필기하시고 지수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